부산의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저녁, 김수연은 고요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굴욕과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죠. 남편의 외침, 시댁의 뻔뻔한 요구, 그리고 넌 우리 가족도 가족으로 안 보냐던 날카로운 말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나날이었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끝내 자신이 지켜낸 아파트, 그 벽 안에서 수연은 결심합니다. 과연 그날 그녀는 어떤 반전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김수연은 어려서부터 남달랐다. 부모가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늘 집값, 분양, 청약 이야기를 하던 탓에 자연스레 재테크 감각이 몸에 밴 것이었다. 수연아, 돈은 그냥 모아두는 게 아니야. 불려야 해. 아버지의 말은 어린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오빠가 재건축 아파트 투자로 큰돈을 벌었을 때 수연은 결심했다. 나도 반드시 내 집을 가지겠다. 그리고 28살, 그녀는 드디어 청약에 당첨되어 반짝이는 신축 아파트를 손에 넣었다. 계약서에 찍힌 단 한 사람의 이름 김수연. 그 순간 그녀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자산을 가진 여자가 된 것이다. 결혼 후 남편 박진호와 함께 새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도 그녀는 흐뭇했다. 거실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여보, 우리 집 참 좋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 술잔을 기울이던 시아버지가 슬쩍 말을 꺼냈다. 수연 씨, 집이 참 좋네. 그런데 등기부에 이름이 하나뿐이라지?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다.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그래, 신혼인데 공동명의로 해줘야지. 우리 진호도 주인 아닌가? 수연은 단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 혼자 마련한 집이에요. 공동명의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 뒤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보, 부모님 마음도 좀 생각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까지 왜 그래? 이 집 내가 내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하지만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넌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도 안 보냐? 굴욕이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 가족이라고 다 내 걸 내어줄 수는 없어. 그날 밤 수연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울음을 삼켰다. 남편의 차가운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며칠 뒤 시댁은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왔다. 시누이 가족까지 집에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다. 수연아, 우리 애들도 크고 전세집이 좁아. 몇 년만 내 집 빌려주면 안 되겠니? 뭐라고요? 제 집을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시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너야 친정에서 지내면 되잖아. 우리 사정 좀 봐줘.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 집을 내주고 내가 전세살이 하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다. 너무하다, 수연아.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니? 순간 남편 박진호가 버럭 소리쳤다. 넌 우리 가족도 가족으로 안 보냐. 그 말은 칼날처럼 수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동안 함께 쌓아올린 신뢰가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수연은 치를 떨며 대답했다. 그래, 이혼해. 내 가족끼리 잘 살아봐. 하지만 내 집은 못 건드려. 남편은 황급히 일어나 소리쳤다. 좋아, 재산 분할이다. 내 권리 찾아내고 말 거야. 며칠 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며 재산 분할을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남편분, 집은 전적으로 아내분 명의입니다. 기여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진호의 얼굴은 굳어졌다. 결국 그는 두 손 들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집은 온전히 수연의 차지가 되었다. 시누이 가족은 여전히 전세살이에 허덕였고 남편은 빈손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홀로 남은 수연은 오히려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하고 집에 돌아와 편히 쉬며 원하는 대로 음식을 주문했다. 남편과 시댁의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제 없었다. 거실에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내린 굴욕 이제 돌려줬다. 이 집은 끝까지 내 것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아닌 뜨거운 사이다 같은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에도 시댁의 불편한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다. 수연아, 너 혼자 산다며? 여자가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데. 그 집 그냥 진호랑 공동명의로 해놔. 그래야 지켜줄 수 있지 않겠니?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지켜준다면서 왜 제 집을 탐내세요? 전 괜찮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연락이 왔다. 이번엔 신우이였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애들 학교 옆이라 우리한테 딱이야. 전세금 마련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니가 가족인데 이럴 땐 좀 내줘야지. 수연은 차갑게 잘랐다. 미안하지만 내 집은 내 삶이에요. 더 이상 이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녀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던졌다. 손끝이 떨렸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끓었다. 내가 무슨 ATM도 아니고 집을 내놓으라니. 그러나 시댁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수연의 회사 앞에 남편 진호가 찾아와 서 있었다. 우리 다시 얘기하자. 집이라도 반은 내 거잖아. 아직도 그 소리야? 등기부에 이름 있니? 내가 낸 돈 있니?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자 진호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너 진짜 독하다. 내가 여자 맞아? 가족 하나도 못 챙기고 내 돈 내 집만 챙기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고 대꾸했다. 그래, 난 독하다. 하지만 적어도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손 벌리진 않아. 그 말에 진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순간 그가 손을 들듯 움찔하자 회사 동료들이 달려왔다. 뭐 하는 겁니까? 여기 회사 앞이에요. 수연은 치를 떨며 돌아섰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묘한 힘이 끌어올랐다.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아. 이 집도 내 삶도 끝까지 지켜낼 거야.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법률 상담을 받은 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집은 온전히 수연 씨 명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렸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제 인생은 제 손에 달렸다는 걸. 하지만 시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 앞에 찾아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연아,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잖니. 내가 집을 내주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편해지겠니. 수연은 굳은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섰다. 어머니, 제가 드린 효도는 여기까지예요. 제 집은 제 겁니다. 더는 말씀 마세요. 눈물을 흘리던 시어머니는 결국 원망을 쏟아냈다. 이래서 핏줄이 중요한 거야. 넌 결국 우리 사람이 아니구나.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수연의 눈에 불길이 일었다. 맞아요. 저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남의 집 빼앗아 쓰는 사람도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침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은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바닷바람을 마셨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해방감이 가슴을 채웠다. 다시 시작할 거야. 나만의 삶을. 며칠의 고요가 지나자 또다시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 이번엔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애들 전학 문제 때문에 죽겠어. 집만 2년만 빌려줘. 월세도 낼게. 수연은 단호히 잘랐다. 아니, 내 집은 내 삶이야. 남에게 빌려줄 생각 없어. 그러자 신우이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그래, 내가 그렇게 독하구나. 친정이랑 잘났다고 우릴 무시해? 결국 너도 여자 하나에 불과하잖아. 그 말에 수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눈물이 고였다. 무시받는 게 누군데? 내 노력으로 일군 집인데 왜들 달려들어? 그날 저녁 수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몸은 뜨거웠고 마음은 쓰라렸다. 결혼해서 가족이 된 게 죄였나? 왜 다들 나만 괴롭히는 거야?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남편 진호였다. 수연아, 우리 다시 얘기해. 어차피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차라리 집이라도 나눠 쓰자.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넌 이미 가족보다 집을 먼저 생각했잖아. 진호가 분노에 차 외쳤다. 너 후회하게 만들 거야. 수연은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다.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아. 밤하늘을 올려다본 그녀의 눈빛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수연은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남편 측에서 집에 대해 또다시 주장하거나 시댁에서 협박 비슷한 말을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주거침입이나 명예훼손, 심지어 협박죄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이 전적으로 수연 씨 명의인 이상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다. 좋아요. 이제 그만 흔들려야겠어요. 더는 눈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시댁에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였다. 현관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수연아, 문 열어.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체면은 뭐가 되니? 우리 집안 창피 주고 싶어. 내가 그 집을 어떻게 샀는데 그렇게 혼자 다 차지하니? 수연은 인터폰을 잡고 차갑게 말했다. 제 집 앞에서 이러시면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라 참았지만 더는 못 참아요. 순간 밖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시누이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언니, 너 같은 사람은 결국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수연의 눈가가 떨렸지만 깊게 숨을 내쉬며 되받아쳤다. 그래도 남한테 빌부터 살진 않겠지. 그 말에 현관 앞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씩씩대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문을 닫은 뒤 수연은 거울 앞에 섰다. 울먹이는 얼굴이 비쳤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중얼거렸다. 굴욕은 끝났다. 이제 내가 갚아줄 차례야. 며칠 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수연은 아파트 입구에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다. 남편 진호였다. 수연아,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초라하고 거칠었다. 하지만 수연은 곧장 걸음을 멈췄다. 무슨 얘기? 또 집 얘기라면 그만해. 진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너 이 집 때문에 우리 가정 다 망친 거 알아? 내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다 좋게 끝났을 거잖아. 수연은 치를 떨며 대꾸했다. 양보? 내가 내 노력으로 산 집을 양보하라고? 넌 남편이 아니라 도둑이야. 그 말에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가 다가오자 수연은 당당히 소리쳤다.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경찰 부른다. 그 순간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다. 여기서 무슨 소란입니까? 진호는 눈치를 보더니 씩 욕설을 내뱉고 자리를 떴다. 집 안에 들어온 수연은 무릎이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그래, 드디어 내가 이겼어. 그 누구도 이 집을 빼앗을 수 없어. 다음 날 그녀는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수연아, 괜찮니? 진호네가 또 괴롭히진 않니?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수연은 부모님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 집에서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 거예요. 마지막 발악은 예상보다 집요했다. 시댁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 앞에까지 찾아왔다. 제3분할 소송 다시 걸 겁니다. 수연 씨도 각오하세요. 변호사의 말에 수연은 조용히 웃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등기부에 제 이름만 있는 이상 그 어떤 소송도 통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넌 정말 차갑다. 결국 우리 아들을 빈손으로 내쫓고 우리 집안 망가뜨렸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망가뜨린 건 제가 아니라 제 집을 탐한 당신들이에요. 순간 시누이가 발끈해 소리쳤다. 그래, 넌 혼자 남아 평생 외롭게 살 거야. 그러자 수연은 눈물을 훔치며 차갑게 맞받았다. 외로워도 괜찮아요. 적어도 제 집에서 제 삶을 살 테니까.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은 더는 말하지 못했다. 도리어 그들의 얼굴엔 굴욕이 스며들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헬스장에서 흘린 땀, 혼자 차려 먹는 소박한 저녁, 자유롭게 흘러가는 시간. 모두가 그녀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내가 내린 굴욕, 이제 다 돌려줬다. 이 집은 끝까지 내 것이야. 수연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외침이었다. 더 이상 시댁도 남편도 그녀를 흔들 수 없었다. 마침내 수연은 홀로이지만 가장 자유로운 여자가 되었다.